예, 지금부터 심포지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수산정책사업본부장 김대영입니다. 지금 모두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수출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작년에 최대 또 실적을 또 가졌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해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러한 수출 환경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또 지혜를 모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저희들 설정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오늘 발표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장 또 수출 교역이 많은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을 순으로 해서 나라별로 득해한 그런 그 각국의 수출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과제들이 우리가 필요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네 분의 발제자들 노인섭 센터장님, 박성국 본부장님, 박강성 센터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또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모두에도 저희들이 소개를 하셨지만 참석하신 분들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영 수협 칭다오 무역지원센터장님, 김지영 제이비전 USA 대표님, 이호영 미국 H마트 매니저님, 하기석 동원재편 대표님, 김정기 청해랑 중국 지사 대표님, 이경수 무궁화 유통 매니저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원래 당초에서는 우리 해양수산부 박성준 수질가공진흥과장님이 토론자 내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급한 일정으로 해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토론 내용 중에서 정책적으로 또 필요한 또 제안할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또 정리를 해서 해수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적인 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분 정도 지금 토론자들은 6분이 좀 해주시고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 순서는 아까 그 발표 순서에 따라서 우선 김지영 대표님, 이호영 매니저님이 미국 쪽, 그 다음에 이어서 하기석 조성영 센터장님이 중국 쪽, 그 다음에 하기석 대표님이 일본 쪽, 그리고 김정기 대표님, 그 다음에 하기석 대표님 순으로 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동남아 쪽으로 이경수 매니저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지영 대표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의 제이비전 USA 김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수산물 홍보에서 홍보 마케팅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수산물을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되어 있는 제품들을 홍보를 하다가 이제 바이어들과 연계가 돼서 지금은 이제 소싱부터 수출까지 직접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이 생각을 해보면 2012년, 13년도에 저희가 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현지 마켓을 보면 저희가 이제 특히 김을 이렇게 데모를 하고 시식을 하다 보면은 흑인들이 막 데모 하시는 분들, 우리 홍보하시는 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랬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자체에서는 미역이라는 거, 김이란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2011년 전 12년도, 13년도에는 김을 홍보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미국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했는데 우리 그 LA 수협의 노인성 센터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그냥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희가 지금 현재 미국 상황 같은 경우에도 수입술 자체가 잠깐 많이 올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선 저희가 첫 번째로 김에 너무 많은 우리 수산물이 다 포커스가 돼 있고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빨고기는 사실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김은 중금속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굴 같은 경우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김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중금속으로 인한 통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현지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에서 먼저 강정김이 시작했지만 지금 저희 동부 쪽에도 이미 8개 라인의 이제 현지 생산이 공장이 생기면서 현지에서 이제 그 충당을 하는 바이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로 봤을 때 현지 마켓, 그러니까 한인 마켓과 현지 마켓 쪽으로 저희 수산물을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현재 이번에 스타펜샵이라고 미 동부에 한 410개 이상의 이제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큰 슈퍼마켓에서 연락을 받아서 지금 현재 김 제품, 조미김을 지금 자기네 PB 제품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4월에 한국을 나갔었습니다. 근데 올해 문제가 지금 김이 흉년이다 보니까 값이 20%, 30%가 올라서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김이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김 자체가 미국 사람의 입맛에 맞고 그다음에 이 김을 홍보하는 방법이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은 짜고 달고 짜고 단 거에 굉장히 예전에도 아시겠지만 뭐든지 짜고 소금과 버터를 많이 이용해서 먹는 음식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미김 자체가 우선 바삭하면서 짠맛이 소금이 들어가고 참기름의 구수한 맛이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됐고 저희가 이거를 홍보 마케팅을 어느 방향으로 하냐면 여기는 밥을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김을 스낵하고 그 외에 샐러드에 뿌려서 먹을 수 있는 걸로 홍보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미김이 사실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식임 같은 경우는 뭐 일식집이 들어오면서 그때 수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저희가 김 수입이 많이 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까 계속 저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다음은 김을 이어갈 히트 상품을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된다 하는데 모두들 말씀들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는 나라마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거 보면은 2003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다시마, 뭐 전복, 굴,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다시마 말은 좋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그거를 판매하실 겁니까? 다시마 파우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사 먹습니다. 현지인들. 기껏 해봐야 한인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다시마를 어떻게 미국 사람의 입맛에 맞아야 되는지 현지에 맞게 제품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복, 저희 미국 사람들 대부분 10사람, 100사람 자꾸 물어보시면 전복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모르는 제품들은 과감하게 저희가 그냥 기존에서 한인 마켓 정도만 하고 정말 미국 사람들의 현지 마켓을 겨냥을 해야지 수출도 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제품 개발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제품 개발이고 그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방법을 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많은 홍보 정부 예산을 받고 있고 하지만 우선은 첫 번째 미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현지에 있는 실제로 유통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지 마켓을 리서치를 해서 정말 우리 제품을 가지고 현지 입맛에 만들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저희 한류들 하지만 사실상 그 한국 연예인들 쓰는 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오징어 스낵도 얘기를 했지만 오징어 게임이 워낙 영화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오징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오징어 스낵이 아시겠지만 코스트코까지도 계약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냄새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오징어 거기 나온 캐릭터들 그분들 갖고 또 홍보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저는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영화 때문에 한 거지. 그래서 한인 한류 스타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건 미국 시장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시간이 다 됐네요.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그 현지에 대해서 정말 이 제품으로 우리가 현지 입맛에 만들 수 있는 제품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우리 유통, 현지 마켓, 한인 마켓은 뭐 워낙들 잘 하시니까 현지 마켓을 유통하고 있는 분들의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품들, 제품 개발, 그 다음에는 홍보 마케팅입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젊은 층들은 말 그대로 온라인 인스타를 해야 되지만 아직도 연령층을 보면은 40대, 50대, 60대들은 그것보다는 현지에서 세일과 그 다음에 계속되는 시식 행사로 마케팅을 해야지 수산 사업, 우리나라 수산들이 조금 더 수출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지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건 현지화,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호영 매니저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H마트에서 수산물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짧게 미국 현재 지금 그 수산물의 소비 형태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좀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짧게 그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내 수산물 소비입니다. 일단은 다들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수산물 소비가 엄청 올랐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 수산물 구매가 매장에서도 그렇고 최고를 이루었었고, 그건 이제 2022년 3월 달부터 이제 점차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표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가 살짝 좀 그 어긋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들이 그 숫자가 items per customer라고 일반 소비자 한 명이 매장에서 장을 보는 아이템이 제가 평균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사를 가지고 했을 때 그 2022년에는 8.2개의 아이템을 집었다면 2023년에는 7.8개의 아이템만을 집은 거고,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그 주로 집에서 이제 음식을 소비하시던 문화가 이제 외식 문화로 좀 바뀌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전체적인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프레시와 프로즌의 비율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프레시의 전체 수산물 세일스 볼륨이 한 7.1 빌리언 정도였다면 2022년에는 6.5 빌리언으로 약간 8% 정도 감소를 했고요. 2021년에 냉동 제품의 전체 세일즈가 7.3 빌리언이었다면 2022년에는 7.1 빌리언으로 약 2.8% 정도 감소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그 감소 폭입니다. 8%와 2.8%의 차이는 약 한 3배 정도가 나고,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프레시라는 그 생선 자체에서, 그러니까 생선이 그 프레시 쪽에서 좀 냉동 쪽으로 소비가 많이 옮겨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까 여러 이제 뭐 노인서 센터장님도 같이 발표를 해주시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좀 가장 좀 그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향후 수산물의 소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를 좀 봤을 때 2023년도 슈퍼마켓 뉴스 프레시 푸드 트렌드 서베이에 보면 그 응답자 중에 65% 이상이 향후 1년 안에 그들이 그 소비하는 품목이 이제 프리페어드 푸드로 바뀌어 나갈 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마트든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 제품을 준비해 주신 여러 그 제조업체 분들도 약간 기존의 원물 중심에서 그 원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 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간단한 좀 그 사진들을 여러 가지 좀 넣어놨는데, 뭐 연어 같은 경우도 프레쉬 연어를 매장에서 직접 손님들에게 대면에서 잘라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킨팩으로
그 패키지를 하고, 그리고 랍스터 롤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랍스터 롤을 뭐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매점에서 뭐 레스토랑에서 많이 드셔서 사서 먹을 수는 있지만, 이런 그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키트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도 이제 요거는 제가 좀 특이해서 그 찾아봤는데, 요렇게 하나의 키트를 너구리 라면이랑 랍스터 클로우 2개,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를 만들어서 하나의 키트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뭐 쭈꾸미 볶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볶음류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양수산부든지 여러 이제 관계 부처에서 조금 지원이 된다면 미국 내에서 좀 더 활발한 판매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생선은 미국 내에서 여전히 생선은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일반 소매점에서는 뭐 새우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소비를 하시는 새우가 뭐 머리새우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매장에서 보통 한 499, 599 파운드에 그렇게 팔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손님들이 집에서 이제 점점 요리를 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생선에 대한 그 쿠킹 하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스시라든지 사시미 세트 등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다양한 제품들을 뭐 지금 소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한국산에 대한 제품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고, 지금 이제 뭐 한류가 미국 내에서 되게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그러니까 H마트 입장에서 보면 H마트에 오는 외국인 분들이라든지 뭐 한국 분들, 좀 아시아 분들 같은 경우는 한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는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아까 그 앞서 발표에서 나왔었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지원은 주로 홍보라든지 어떤 그 판촉물 위주에 대한 그런 홍보가 많이 있었는데, 좀 원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매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들어와서 그 1차적으로 손님에게 선보이고 처음으로 판매될 수 있는데 좀 더 그 장벽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되게 부족한 발표였지만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뭐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호영 매니저님께 역시 그 마트에 하니까 현실적인 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수산식품이라든지 고부가치 제품 개발, 그리고 홍보라는 그 부분도 좀 다른 또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또 정리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중국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성현 센터장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협중앙의 칭따오 무역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조성현 센터장입니다. 저희 아까 저희 LA 센터장하고 도쿄 센터장님이 주제 발표하셨지만, 저희 센터들은 그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K-블루푸드 수출 전략 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국산 수산물을 중국 시장에 널리 알리고 확대하여 수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14억 명의 대중국 시장을 위한 한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국 수산물 수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그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실적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물량은 13만 5천 톤, 금액은 3억 1,300만 불이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물량은 7만 1천 톤, 금액은 2억 4,600만 불로 전기 대비 물량은 마이너스 47.3% 감소, 금액은 마이너스 21.3%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국가 중에 중국의 수출 실적은 물량은 41%,
일단 금액은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수출 국가인 일본 대비 물량은 3.5배, 금액은 1.4배 많습니다. 다음으로 그 품목별 수출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작년 말 금액 기준으로는 명태가 1위, 대구가 2위, 3위가 김이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명태하고 대구가 전기 대비 대폭 실적이 감소해서 김이 1위, 대구 2위, 명태 3위 순위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명태하고 대구 실적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거는 아까 그 이상근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이제 중국으로 직접 반입하던 러시아산 명태가 2020년부터 작년 말까지 그 중국 내 코로나 영향으로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반입된 실적이 빠진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바라보는 그 중국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통 시장의 O2O 배송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동이나 타오바오와 오프라인 식당과 마트 등이 서로 콜라보레이션하여 O2O 배송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되고 대형 슈퍼나 신선 식품 체인 등은 매일 7시부터 10시까지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생산지나 재래시장 등에서는 유통상을 거치지 않고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의 유통 채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구매의 보편화입니다. 최근 3년간 그 코로나 관련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그 확진에 대한 부담이 좀 가중돼서 오프라인에 대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식자재나 식음료 등 생필품 소비가 온라인으로 확대되었고 허마선생이나 메이투안 등의 모바일 플랫폼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구입이 젊은 세대부터 그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고 특히 중국 노동자들의 저렴한 인건비로 배달 시장도 점차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잘렸는데요. 네.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환경 다변화 측면인데 중국 인터넷 보급률이 73%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거의 100%를 육박하는데 아직 한국에 비해서는 보급률은 좀 저조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소비가 가능한 네티즌 규모는 지속 확대해서 중국 전체 인구 14억 명 중 10억 명 이상을 돌파하였고 2025년까지 90% 이상의 인터넷 보급률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마케팅 방법에 따라 SNS는 위챗이나 샤오홍슈, 동영상은 더우인 콰이쇼우, 전자상거래는 타오바오 및 징동 등으로 분류되는 이용자는 온라인 쇼핑은 8억 4천만 명, 라이브 방송은 7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입니다. 잠깐 이제 중국 내 이슈상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2016년에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신라이밍 대사의 어떤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신라이밍 대사가 뭐 한국 각계 인사와 미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유한 업무라고 발표해서 조금 이렇게 큰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산물을 취급하는 관련 현지 바이어들 의견을 잠깐 살펴보면 바이어들은 수입상을 말하는데 2023년 초에는 그 한국산 해산물 수입하는 바이어들이 또 일괄 세무조사를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징수당했고 그리고 올해 5월에 G7 회의 이후에는 비공식적으로 7월까지는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통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통관 이슈, 지연 이슈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5월 회의 이후에 현재까지 그 한국의 네이버 홈페이지 접속 불가가 아직까지 현재까지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먼저 고부가가치 K10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물을 취급하는 바이오 지원 확대, 뭐 세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 등 활성화 지원, 그리고 네 번째는 현지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먼저 발표해 주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중국인의 소비 트렌드와 니즈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이 접목된 포장지를 제작하는 한국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뭐 참고로 저희 중국 시장을 좀 예를 들면 뭐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꼬치 맛이나 뭐 마라맛 등이 포함된 김 제품이나 아니면 중국의 샤브샤브인 허거의 어묵 제품, 그다음에 편의점용 수포장 단위 김 제품, 다음에 저칼로리 건강식 해조류 제품, 냉동 밀키트 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해서 현지 유통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가능한
그런 해외 모니터링 시장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명태나 대구 등의 원물을 수입해서 중국 현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작업을 거쳐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 바이어들에 대한 직접 지원 사항입니다. 바로 먼저 발표해 주신 토론자분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중국 내 주요 항구가 위치한 위해, 연태, 청도 등의 지역에는 수산물 가공 공장이 많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원가를 좀 줄이고 싶은 대다수의 바이어들이 운송비나 통관비, 행사비 등을 많이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해서 감소되고 있는 명태나 대구 등의 중국 수출을 증대시키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 등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인플루언서인 중국의 유명한 왕홍들을 섭외해서 방송을 하면 그런 회당 최대 수억 원의 매출 발생도 가능해서 이건 아마 한국산 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현지 마케팅 강화 방안인데 온라인상에 그런 K수산식품 전용관을 구축하거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쿠폰 발행비나 마케팅비를 지원하며 왕홍을 섭외해서 쿠킹 클래스나 식행사 등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행사로는 월마트와 같은 해외 브랜드 대형마트나 아니면 알티마트, 그다음에 올레마트 등의 중화권 토종 브랜드 대형마트 등의 한국 수산식품 전용 매대를 상시 운영하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토론에 대한 발언을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저희 센터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의 수출 정책과 지원이 잘 전달돼서 최근 감소되는 중국 내 수산물 수출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현 센터님 감사드립니다. 직접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또 방안을 또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충실한 또 토론 감사드립니다. 김정기 청해랑 중국 지사 대표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중국 하문에서 한국 수산물을 식자재 유통하고 있는 청해랑의 김정기 대표라고 합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2015년부터 활구를 첫 수출을 해서 주로 중국의 5성급 호텔을 식자재 유통을 시작을 하여서 2018년 AT 수산관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올해는 중국 최대 알리바바 마트인 허마셴성 그리고 중국 프리미엄 스윙마트의 활구를 합봉하여 중국 300개 이상의 매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이제 중국 활구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중국 내 활구 시장은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생식이 보편화된 데 비해 중국은 생식을 생식한 지는 몇 년 안 됐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으로 선두로 프리미엄 활구로 시장이 개척되어 일반 중국 굴에 비해 판매 가격이 5배에서 많게는 20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알굴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각 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화로 홀쉐이라고 하죠. 껍질을 다 포함한 굴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알만 괜찮으면 알굴 형태로 해서 물 상태만 좋고 그러면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라든지 패키지, 그다음에 브랜드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키로당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각각 패키지를 입어가지고 개당으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세트로 해가지고 와인이랑 같이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 중국 내 물류 오토 시장이 확대되면서 코로나 때도 영향이 있지만 중국 내 물류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최근 중국 내 일선 도시 같은 경우는 하루면 다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서 생식이나 수산물, 한국 수산물 같은 제품들도 오토에서 많은 MZ들이 찾고 있고요. 물 역시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군적 배송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배송이라든지 택배를 보냈을 때 패키지가 디자인된다든지 그런 게 좀 개발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추가로 한국 굴뿐만 아니라 뭐 한국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물론 퀄리티, 이제 제품의 퀄리티도 중요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 추가로 패키지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좀 그런 거에도 좀 더 신경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브랜드는 가성비는 좋은데 약간 뭐랄까 이제 프랑스나 일본굴에 비해 약간 디자인 작다는 좀 브랜드가 없다든지 아니면 내 표장이 좀 선호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인식이 있어서 꿈에 비해 패키지에 대해서 오는 인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추가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한다면 좀 더 시장 개척에 있어서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좀 최대한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이 앞에서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희 대표님 뭐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중국 수산물 소비 동향이나 특성에 또 이야기하셨고, 당연히 수산물 수출할 때는 또 품질도 중요하지만 중국 내의 그런 또 성향을 고려해서 포장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 정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경수 무공유통 매니저님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경수 매니저부터 먼저 듣고 나중에 그 하기석 대표님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무공해통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뭐 수도가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을 비롯해서 약 17,000여 개의 섬이 대서양이랑 태평양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섬나라 특성상 일단 수산업이 많이 발전을 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수산물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까다롭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원물 관련해서는 원하는 어종이 있으면 해당 어종에 대해서 이제 수입 쿼터를 받아야 하고요. 수입 쿼터를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출 전에 이제 수산물 검역을 해야 되고, 그에 통관 서류로 이제 패치 서티피케이트 등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검역이라는 게 상당히 기준도 높아서, 예를 들면 생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연적으로 비소가 발생을 함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소 검출 자체를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국산 멸치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멸치가 나오니까 화타 자체를 내주지 않고요. 이런 사례를 보면 이제 원물을 인도네시아 수출함에 있어서는 좀 장벽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공 수산물을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가공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할랄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2024년부터 10월부터 이제 할랄 제품 보장법이라고 해서 할랄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을 이제 구분해서 수입, 유통,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산물 제품이라고 하더라고 해도 이제 할랄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갈 텐데, 가격 역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중요한 판매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많은 한국 수산물 제품들이 가격이 높아서 이제 판매가 좀 저조한 편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인도네시아 자체가 지금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 소득 수준이 약 4,700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생산돼서 수출되는 많은 제품들이 이제 매번 시가에 올라가거나 자주 사 먹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을 보면 조미김 외에는 따로 수산물 자체가 유통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자체에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랄 인증을 좀 받아 주셔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든 뭐 판매를 하든 아니면 이제 유통을 하든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뭐 제가 이제 두서없이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자체는 할랄을 먼저 받아주셔야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수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외에 저희들이 토론자로 그 인도네시아에 계신 이경수 매니저님 모신 이유는 아마 또 새로운 그러니까 시장을 수출 시장 확대하는 그 측면에서 저희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그 현지 국가들의 규제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참석한 수출 업체에서도 이런 할랄이라든지 뭐 이런 가공품이라든지 그런 아마 조금 저희들한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서 그 숙제를 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하기석 다시 일본의 대표님으로 또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동원재팬의 하기석입니다. 저희는 그 동원재팬은 2010년도 법인을 설립했고요. 제가 그때 와서 지금 13년간 여기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북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수산물 중에서 북해도를 선택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해도는 인구 500만에 삿포로 같은 경우는 180만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해도 쪽은 사실 되게 재밌는 시장이 뭐냐면 수산물 모든 제품들이 굉장히 맛이 있고 소비자들의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제가 삿포로 쪽에서 잠깐 근무를 하면서 그 시장, 수산물 시장, 특히 저희는 이제 참치, 횟감을 중심으로 지켜봤습니다. 참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산, 중국산, 대만산, 한국산 이렇게 원산지만 표기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 가장 가격이 싼 여러 부위 중에서 가격이 싼 제품들이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이어들과 같이 구상을 해서 가장 맛있는 메바치 눈다랑어라고 하거든요. 눈다랑어를 갖고 와서 제가 한번 판매를 해보자. 그래서 기획을 짰습니다. 북해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중에 큰 세 가지 유통이 있습니다. 코프, 삿포로, 생협이 있고요. 매출은 3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온 홋카이도가 있고 아악스그룹 3강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 생협, 코프, 삿포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코프, 삿포로하고는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달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9월 아니면 11월에 저희가 KFC 데이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 수산물 페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개 점포가 있는데 109개 점포의 수산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매출이 가장 좋은 상위 5명을 뽑아서 저희가 한국 공장 시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하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참치, 횟감을 중심으로 하고요. 네, 사진이 좀 보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저희가 이제 매니저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의 유통과 한국의 시장을 이해한 다음에 한국 식품 이해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식품들을 다 먹어보면서 다시 돌아가서 일본 내에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선전하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한 13년 동안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로 한국을 오진 못했지만 행사는 지금 13년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그로 중에서도 저희는 최상의 마그로를 하면서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직거래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도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때에 그다음에 기획 행사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마그로 수출을 그러니까 참치횟감 수출을 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참고로 사진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행사 사진들입니다. 밑에 보시겠습니다. 조그맣게 볼지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슈퍼츠나라는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서 요거는 황다랑어 이런 것들은 요쪽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 팩에다가 전부 다 저희 동원이라는 브랜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원 브랜드를 이 브랜드 사업을 거의 한 17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샀을 때는 맛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항상 좋은 품질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프 삿포로의 109점포는 마구로가 정말 맛있다. 한국산 마구로가 맛있다.
이런 소문을 이제 퍼뜨리는 쪽 전략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시식 행사도 보시면은 저희는 참치회랑 그다음에 김에 같이 넣어서 이제 참기름을 넣는 그런 시식 행사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또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전복도 요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복은 살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시모노세키에서 와서 트럭으로 올려서 화로가 새벽에 도착하면은 그 다음날 그 유통 우리 물류센터에다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점포에 도착하기까지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활 전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가 조그만 걸로 이제 특별 행사들을 많이 해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김매대, 수산매대 쪽에다가는 김이라든지 전복죽이라든지 고추참치, 연계진열을 통해서 같이 판매도 활성화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조금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붙여서 그 다음에 요거를 처음에 우리가 이제 판매할 때는 이제 이렇게 삭구라고 합니다. 이런 것 삭구로 판매한 다음에 저녁 타임이 되면 요걸 다 해체합니다. 해체해서 스시라든지 덮밥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눈다랑어가 메인으로 메바찌라고 하는데요. 메바찌를 메인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스파트나라는 거는 가다랑어입니다. 가다랑어인데 저희가 선박에서 바로 이 마구로를 바로 급속 냉동을 시켜서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혼마구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로마구로 혼마구로인데 제일 가장 좋은 거 지중해에서 갖고 온 건데요. 요거는 처음으로 한번 테스트 판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도 진열을 하고 꼬랑지 부분도 진열해가지고 인상이 좀 높게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이제 K피쉬라는 거를 사실 11월 달에 정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되면 맛있는 수산물 중에서 저희가 이제 참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도 김, 그다음에 전복, 여러 가지 한국 수산물을 이렇게 넓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먹는 방법, 휴식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함으로써 한국 수산물의 앞으로 매출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해제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한국으로 같이 가면서 다시 한국의 맛있는 수산식품의 체험을 직접 함으로써 다시 이제 이 일본 내에서 소비자랑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대표님, 하기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북해도에 우리나라의 원양산 참치를 직접 시장을 개척하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6분의 저희 지정 토론이 다 마쳤습니다. 혹시 또 플로어에서 여러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질문 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 오늘 바이어라든지 토론자라든지 발표자들에 대해서 저희들 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가셨더라도 여러 가지 또 질의응답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진짜 연결하거나 저희들이 답변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세미나가 정말 다국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했고요. 아마 저희들 오늘 하면서 보면 이런 수산물 수출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현지화라든지 소비자를 수출국의 그런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위기감도 있고요. 또 그것을 또 잘 활용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나졌고, 그리고 이런 KPC, KC푸드라는 이런 부분들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아마 생산 단계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수출국 입맛에 맞는 현지화, 식품 개발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삼위일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런 민간 학연의 협력적인 대응이 또 필수하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들이 오늘 발표라든지 토론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문구나를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한 분들한테 또 배포를 할 거고, 그리고
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그리고 또 장시간 동안 또 미국 같은 경우 시간이 또 많이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한테 발표자 토론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플로에서 계신 분들도 충분히 또 질문이라든지 의견도 제시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쨌든가 오늘 저희들 오늘 심포지움이 어느 정도 또 성과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4년 국제수산물 교육 심포지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